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선임한 뒤 축구계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박주호 해설위원에 이어 이영표 해설위원까지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 해설위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축구대표팀 감독에 임명된 홍명보 감독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5개월 만에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완료가 됐습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는데 네. 그 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논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5개월 동안 감독을 뽑지 못했던 적이 있었을까? 저는 이제 축구 쪽에 20년 넘게 있었고요. 그 전의 역사를 다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감독이 필요했는데 5개월 동안 뽑지 못했던 시간은 없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죠. 그 이야기는 5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외국인 감독들을 뽑기 위해서 만났는데 100명을 예. 선임하지 못한 거죠. 무능력하죠. 그렇게 무능력하게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이 5개월간 누적됐던 무능력과 무책임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팬들이 화도 나 있고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들을 좀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초유의 사태다. 5개월 동안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여 명의 이제 감독들을 접촉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불발이 됐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선임이 안 된 건지도 참 궁금한데요. 모든 거의 부재죠. 모든 것에 정보력의 부재, 협상력의 부재, 또 실질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기 위한 돈의 문제도 있었죠. 예, 정보력의 부재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많은 곳에서 폭로나 공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일인데 예, 어떤 감독이 좋은 감독인지 혹은 이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는 예. 그리고 이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감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모림 감독이 있었습니다. 예. 12명 안에 후보군에 있었는데 그 감독은 유럽에서도 연봉을 200억 정도 줘야지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에요. 네. 유럽에서도. 네. 당연히 아시아 쪽으로는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을 200억 줄 수도 없죠. 근데 그 아모림 감독이 12명 최종 후보의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력의 부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협상력의 부재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켜보셨을 텐데 전력강화위원회라고 이제 감독을 추천하는 단위가 있었죠. 박주호 예. 위원도 거기 포함돼 있던 건데 예. 이제 그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의 도중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단독 속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든 사실들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감독을 만나기 위한 우리 대한축구협회의 전략적인 내용과 협상의 구체적인 우리의 전략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감독에게는 이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다. 이 감독에게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다. 협상도 하기 전에 우리 패가 다 까입니다. 노출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상대 입장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표팀은 날 이 정도로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정도 요구해야지. 그쪽에서 일종의 블러핑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모든 패를 다 드러내놓고 싸우는 말도 안 되는 협상력의 부재를 드러낸 거고요. 끝으로 이제 돈의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외국인 감독을 뽑자라고 하면서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는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한 지금 20억에서 30억 정도 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정도 돈으로 지금 거론됐던 감독들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데려올 수는 있었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정보력과 협상력을 완전히 끌어올렸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였던 거죠. 예, 협상력과 자금 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클린스만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축구협회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까? 일단 자승자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원래 국가대표 훈련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천안으로 내려가죠. 네. 천안에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짓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로 한 300억 정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돈이었겠죠. 물론 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갔으니까 부담감이 있어도. 근데 안 써도 되는 돈을 썼죠. 그게 바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위약금. 그러니까 위약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감독을 경질할 경우 잔여 연봉을 줘야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위약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알려지기로 지금 1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자승자박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은 이미 국제적인 무대에서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쟁력은 끝났다는 게 검증됐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알려졌던 것처럼 회장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던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현재의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때 그 잘못된 판단 하나가 지금의 좋은 감독을 데려오지 못하면서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도 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린 겁니다. 누적된 결과라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족한 어떤 자금을 뭐 협상이라던가 뭐 이제 정보로 조금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그 또한 또 부족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도 나갔습니다만은 그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금 해설위원들의 이제 좀 폭로가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박주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 측에서는 이임생 이사에게 어쨌든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정관상 보면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추천만 할 수 있어요. 예. 추천을 하면 축구협회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추인해서. 네. 그러니까 즉 전력강화위원회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지 거기서 감독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임생 이사의 논리는 뭐냐면 네. 내가 전력강화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금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영표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한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본인을 포함해서 좀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또 관련해서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오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속상하고 허탈하고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몸담고 있는 축구계가 이 정도인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가? 그것도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축구 선수로서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아주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런데 이제 행정 단위로 들어오거나 은퇴 이후에 보여주는 행보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쉽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임생 이사로만 놓고 보면 지금 뭐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 그 홍명보 감독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결정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겐 죄가 없습니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떠시고 울먹거리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수사를 할 때 강한 부정을 계속 쓰면 그건 긍정의 의미가 담아 있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그 권한이 없는 걸 스스로 아시면서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안팎으로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내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죠. 예.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2월부터 클린스만이 물러난부터 5개월 동안 나는 난도질 당한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내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강화위원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거는 이 마지막 한 2, 3주인가요? 한 1주 정도, 1, 2주 정도 있었던 이임생 이사가 그 5개월 전까지 그런 모든 걸 다 포괄하고 홍명보 감독을 낙점한 상태로 끌고 왔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러면 5개월을 끌고 왔었던 그 관통했었던 힘은 뭐냐? 홍명보 감독을 어느 정도 유력한 후보로 설정했었던 힘은 뭐냐? 그건 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모든 걸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5개월 동안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허탈하죠. 답답하죠. 아프죠.
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봅니다. 일단은 축구협회에서는 박주원 의원에게도 이제 비밀유직 서약을 어겼으니까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아직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축구협회에서도 강경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축구협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협에서 지금이라도 어떤 뭐 대책을 내놓거나 설명을 내놓거나 뭔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아까는 이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축협에서 뭔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예. 그동안 5개월 동안 대한축구협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고 끌고 예. 왔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예. 아 정말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개월 동안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논쟁도 있었고 네.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가 해야 될 것들은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많은 의견들, 지혜, 네. 힘 같은 걸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바로 대응을 합니다. 근 1년 동안 축구협회가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건 제 기억에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수단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 아시안컵 이후에. 그때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박주호 의원이 문제 있었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법적 대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을 선임하는데 5개월을 끌었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 치부가 드러나는 문제는 바로 다음날 핑계를 대거나 그걸 확인하고 탓을 돌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뭐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논의를 했어요. 예. 근데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고 싶었다고 치죠. 1순위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세상 일이 어떻게 다 되겠나요? 그렇죠. 예. 안 되면 그러면 홍명보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왕 출발하는 거 힘을 좀 실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겠죠. 네. 전 그러면 일종의 뭐 보여주기식 일종의 쇼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전략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답답한 건 그 쇼잉을 하려고 한다면 잘해야죠.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그 발표하는 날 네. 지난 5개월의 잘못, 허물은 기존에 있는 축구협회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해서 책임 있는 분 포함을 해서 고개를 숙이셨어야죠. 그럼 이건 지금 과거 얘기잖아요. 그럼 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태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타이밍을 좀 놓쳤죠. 그때 발표할 때 사과를 하고 5개월간 잘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안고 가겠습니다. 예. 새로 출범하는 홍명보 감독에게는 분명히 여러분들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이겠지만 힘을 네. 좀 실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되겠죠. 저는 그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하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무능력한데 무책임까지 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에 우리가 본선 진출 올림픽을 40년 만에 못했습니다. 하기로 했던 외국인 감독 선임을 5개월 동안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네. 인터뷰 내용만 좀 봐도 참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생각 좀 갖고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이요. 예. 뭐 표현한 대로 사실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감도 클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도 좀 많겠죠. 근데 그거는 지켜보는 울산 팬들도 K리그 팬들도 축구 팬들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사실은 조금이라도 모든 게 다 해결될 수는 없었겠지만 제가 바랬던 건 서로의 생체 기간한 상처가 조금이라도 좀 아물길 바랬어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 더 폭발하는 모양이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개인적인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축구 인생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두 가지가 좀 걸립니다. 하나는 나를 버렸다. 예. 이제 나에게는 대한민국 축구만 남았다.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는 사사로운 내 감정이나 사사로운 내 비판 개의치 않겠다. 한국 축구라고 하는 큰 길을 가기 위해서 날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함의는 뭐가 있냐면 K리그나 울산은 한국 축구 그러니까 대표팀이 여전히 커요. 대표팀이 최고입니다. 우위에 있다라는 게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너무나 깔렸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과거에 인식을 했던 대표팀을 위해서는 K리그가 희생돼도 돼야 된다라는 하는 딱 그때 머물러져 있어요. 팬들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어떤 정도를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울산과 K리그 팬들의 열정과 사랑은 작고 국가대표팀의 열정은 크나요? 물론 예전에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대표팀이 압도적인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크긴 해요. 하지만 많이 달라졌죠. 특히나 어제 같은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 저거 울산 홈 경기장에서 한 기자회견이에요. 울산 팬들이 울고 분노하고 모든 걸 쏟아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나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울산 팬들에게 직접 당신이 얘기하셨죠. 나 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저는 한국 축구를 위해 떠납니다. 대답이 될 수 없죠. 예. 두 번째 실망스러웠던 건 이렇게 물어보죠. 일주일 전에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격하게 축구협회를 저격합니다. 비판하죠.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논의된 걸 보면 내가 전무 시절, 전무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행정을 하셨죠. 축구협회 만들었던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 이런 시스템으로는 어떠한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도 없고 좋은 감독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지금 만약에 협회 내에 자신의 개인의 이해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일주일 전에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당신이 뽑혔는데 결국 그러면 그 흐트러진 시스템을 인정해버린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답이 어떤 그랬냐면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나는 결과로서 지목받았고 난 그것만 생각했다라고 그쵸. 한다면 예. 일주일 전에 그 시스템에 대한 지적, 과정과 절차에 대한 지적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너무나 실망스럽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우리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야 하고 어제 인터뷰를 보면은 10년 전과는 이제 좀 달라진 10년 전이 굉장히 좀 기억 때문에 좀 두려웠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했는데요. 10년 전과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또 대표팀에 합류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좀 소화해야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은 좀 실망스럽다고 하셨습니다만 이제부터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봐야 되고 어떤 것부터 좀 하나씩 좀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예.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가 월드컵 지역 예선 3차 예선 조추첨이 됐죠. 네. 모든 상대해야 될 팀들이 중동 팀들이 됐습니다. 빨리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 감독 선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월드컵 지역 예선 통과를 걱정하진 않잖아요, 사실. 이번에 또 티켓이 8.5장으로 늘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가서 어떤 성적을 내냐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 세계적인 축구 전술의 트렌드가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감독이 바뀌면 새로운 선수들도 구성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축구에 맞는 선수들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에 한국 축구와 K리그와 대표팀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잖아요. 요즘 선수들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대 간의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수 생각들. 기용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용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생각.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세대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MG가 어떻다 이런 예, 것처럼 아마 인식이나 생각하는 거의 차이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뭐 새로운 선수들을 뽑아서 원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율 과정이라든지 젊은 친구들과의 얼마나 소통을 잘할 것이냐 예. 이것도 앞으로 좀 들여다보면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